이번 영상에서는 헤지펀드 매니저 트래비스 클링의 2024년, 2025년 암호화폐 전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비스 클링은 크립토 애셋 매니지먼트 이키가이 애셋 매니지먼트의 수장으로 펀드 초창기에는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펀드를 운영하다가 이제는 전반적인 크립토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 4년 동안 이분의 팟캐스트나 블로그 포스트를 읽어왔고 전체적인 암호화폐 섹터의 자금의 흐름이나 자신의 통찰력을 서슴없이 공유하는 편이라 구독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앞서 이런 투자 관련 내용은 참고만 하실 뿐 결정은 자신이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래비스 클링은 비트코인이 새로운 최고점까지 쉽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최근 소개된 현물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이전에는 비트코인에 안전하게 접근하지 못했던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쉽게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높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최고점에는 다다르기 힘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통화 정책입니다. 반감기가 몇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의 공급 강소는 가격의 상승 모멘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준이 2024년 몇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유리한 통화 정책 조건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 주식시장의 최고점 갱신과 리스크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입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쪽으로 분산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트래비스 클링은 단지 24년 상반기일지 후반일지 또는 25년도 상반기일지의 문제이고 최고점이 7만 5천 불, 9만 불, 10만 불, 12만 불, 18만 불 어디일지의 문제이고 비트코인의 지난 최고점까지의 상승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관련 예상입니다. 트래비스 클링은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정고점까지는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늦을 것 같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트래비스 클링은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SEC가 이미 현물 ETF를 승인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ETF 승인 또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이더리움 ETF의 승인 시기는 3월, 5월, 8월 등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추측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날 때까지 현물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레인스케일이 이더리움 트러스트 상품을 현물 ETF로 전환하기로 했고 SEC는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승인을 강제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과정들 덕분에 이더리움이 정고점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비트코인보다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지연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 허무주의와 고수익 추구 현상이 암호화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상입니다. 트래비스 클링은 치솟는 물가 상승과 사회적 상승의 사다리가 점점 더 제한적으로 여겨지면서 금융 허무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소액 투자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막대한 이득을 기대하면서 밈코인에 투자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메인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다른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트래비스 클링은 2019년과 2023년 사이클 차이점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언급했습니다. 2019년 사이클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대중을 이끌어들이지 못했고 특별한 기술을 시장에 내놓지 못해 알트코인 가치 상승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2019년 차트의 최고점 72%에서 19% 낮은 수준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크와 같이 2023년 9,600% 상승한 밈코인의 움직임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상승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알트코인 투자 트렌드인 상대적 가치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래비스 클링은 현재 시장에서 알트코인 투자의 지배적인 추세는 상대적 가치 평가를 강조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절대 가치 수준이나 펀더멘탈 요소를 무시하고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저렴하다고 인식되는 알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또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에 비해 저렴하다고 간주하면서 상대적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트래비스 클링은 또 다른 알트코인 투자 트렌드로 에어드랍과 포인트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2023년 알트코인 투자의 두드러진 추세는 에어드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비트럼, 지터, 블러 및 프렌텍과 같은 프로젝트가 주목할 만한 예입니다.
발빠른 시장 참가자들은 코인 런칭을 위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는 포인트 메커니즘을 통해 에어드랍으로 상당한 양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렌드는 시장 참여자들이 잠재적인 가치가 높은 에어드랍을 위해 포인트 축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산의 실제 유용성이나 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트래버스 킹은 또 다른 트렌드로 암호화폐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레이어2, 모듈식 구조와 모놀리식 구조, 데이터 가용성 계층, 병렬화된 EVM과 같은 개념을 포함한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코인들의 복잡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블록체인 활동을 주도할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최종 사용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트래버스 클링은 이번 사이클에서 실제로 많은 대중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SEC와 코인베이스에 관한 내용으로 트래버스 클링은 SEC가 코인베이스에 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SEC는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거래소, 증권 중개인, 청산기관으로 운영된다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트래버스 클링은 타이밍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SEC가 패배할 확률은 3대1 정도로 생각하고 이것은 알트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번 상승장에서 성공적인 애플리케이션은 없지만 알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여러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AI 섹터입니다. 트래버스 클링은 이번 상승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케이스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암호화폐는 실행 능력이 떨어진 편이었고 과거 시장 거품과 마찬가지로 부풀려진 가치 평가를 정당하긴 힘들겠지만 AI 섹터가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는 디핀 섹터입니다. 트래버스 클링은 디핀은 현재 사이클에서 암호화폐 채택의 잠재적인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힐리움 및 R&Dr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힐리움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디핀 섹터의 유망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디핀 프로젝트들의 토크노믹스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토크노믹스는 액세스 인피니티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세 번째는 탈중앙화 소셜미디어 섹터입니다. 프렌텍을 통해서 탈중앙화 소셜미디어가 나타난 것은 해당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약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대중들이 사용하는 탈중앙화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번째는 NFT 상품입니다. PFP와 같이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음악, 게임, 이벤트 티켓, 현실 자산 등과 같은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NFT 상품이 사용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1,0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NFT 상품은 현재 사이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아마 다음 사이클에서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관련입니다. 트래버스 클링은 이번 사이클에서 암호화폐 게임이 투기성이 강한 인센티브로 사용자들을 끌어들이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흥미를 이끌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트래버스 클링은 다양한 암호화폐 게임 코인을 투자하기보다 2024년 시장의 성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게임에 중점을 두는 게 더 나은 투자 성과를 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이번 사이클에서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입니다. 트래버스 클링은 연준이 완화 정책에서 긴축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암호화폐 상승장에 대한 전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다행히 현재 시점에서 리스크 자산이나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흔들 만한 거시 경제적인 우려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련된 위험입니다. 만일 어떤 이유로든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하고 2024년에 예상되는 금리 인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특히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낸스 관련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가올 5년 동안 바이낸스의 규정 준수 분석을 감독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바이낸스의 규제를 계속 주의해야 하며 잠재적으로 미국 정부의 바이낸스 규제가 올해 알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입니다. 트래버스 클링은 스테이블 코인이 객관적으로 비트코인을 뛰어넘어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상품으로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자와 솔라나의 협력과 같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나타난 지속적인 성장은 2024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실제 사용 사례는 사용자 수요의 증가를 촉진하며 따라서 암호화폐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선거 관련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전반적인 승리를 거두면 암호화폐 분야는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심한 규제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키가이 에셋 매니지먼트의 수장 트래버스 클랭의 2024년, 2025년 암호화폐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